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동물복지라는 말은요, 최근 들어 부상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무려 10년 전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 이미 동물복지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와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10년이나 된 책을 왜 이제 소개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테지만요, 문제는 10년 전에 제안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에서 말하는 문제들은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대신 이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이 늘어났으니 사실 이 책이 10년이나 빨리 나온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읽으면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필요를 불러일으킬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바로 이 책,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입니다. 부제가 우리가 알아야 할 동물복지의 모든 것이죠. 일단 동물복지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요, 비야생 동물들로 농장동물, 전시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이렇게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야생동물은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복지의 대상은 아니고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죠.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4가지 종류의 동물들 이야기를 한 장씩 걸쳐서 하고요, 마지막 장은 동물을 생각하는 여행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보이는 동물복지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책이 만들어진 게 10년 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르게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이거 충격적이다 한 거는 돼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돼지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깨끗하고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더럽고 우둔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람에 대고요, 야, 이 돼지야! 그러면 뭔가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완전 반전의 상식은요, 돼지가 생각보다 절제를 잘해서 과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돼지는요, 사실 활발하고 지능이 높아서 한정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 매우 지루해야 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2003년에 이미 유럽에서는요, 양돈 농가에서 돼지에게 장난감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요. 양돈으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그것 외에도요, 돼지를 위해 반드시 진흙 수렁을 제공해야 하는 규칙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서 더운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굴러서 이렇게 체온을 낮춰야 하는데요, 좁은 우리에 갇혀있고 진흙도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배설물에 몸을 뒹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깨끗한 돼지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이 못 견디니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농장 동물들은요, 결국 인간의 필요를 위해 길러지는 것이긴 하지만 동물복지는 이렇게 인간을 돕고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자비이기도 하죠. 얼핏 보면요, 동물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전시동물들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릭 오벨이라는 조련사는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돌보아오던 돌고래 중 한 마리가 자신의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 쉬러 물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포유류니까. 그런데 이 돌고래가 일부러 나오지 않은 겁니다.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돌고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본 릭은요, 그날 이후로 돌고래 방사운동에 뛰어듭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대공원의 스타였던 남방 큰 돌고래 제도리를 만나기도 했다고 하죠. 서울대공원은 돌고래 쇼를 폐지하고 제도리를 다시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아무리 동물원이 동물들을 돌본다고 해도요, 자연에서 설계된 그 동물들의 어떤 몸, 인공적인 동물원에서는 이상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을 아예 없앨 수 없다면 구경하는 곳 말고요, 야생에서 사는 동물을 관찰하는 곳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말은요, 지금에야 이런 명칭이 자연스럽지만 2008년 이전에는요,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금은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명칭 자체에 애완동물이다 라고 쓰면요, 이 주인과 소유물의 개념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있잖아요. 2012년에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선 셀럽으로 이효리 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효리 씨는 유기견 보호 같은 흐름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한 사람의 진심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실험 동물들은요, 실험을 위한 동물이니만큼 앞선 여러 동물들보다도 그것에 대한 복지가 시급합니다. 특히 시한책방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토끼를 길렀었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대상으로 화장품 실험을 하는 묘사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토끼를 꽉 조이는 장치에 묶어놓고 눈에 깜빡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을 발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몸부림치다가 토끼가 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잖아요. 다행하게도요, 이런 동물 실험의 잔인함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서요,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가운데서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 곳이 많이 늘었다곤 하죠. 하지만 의료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요, 동물 실험을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물 실험의 수를 줄인다든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든가 가능한 다른 실험으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동물 복지는요, 동물과 관계된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문제는요, 10년 전의 외침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지 10년이 지나도요, 여전히 막상 실행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물복지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도 많이 증가했고, 실제로 동물복지가 구현된 제품을 사기도 하는 등의 소비자 운동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 것을 보면요, 10년 동안의 외침이 헛수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노력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새로운 변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SNS와 영상 공유가 발달한 시기에는요, 변화가 매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돼지도 장난감이 필요해 였습니다. 시한 책방은요,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시한 책방의 복지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